일단 첫 번째 저거 틀었는데 저거를 오랜만에 틀어놨어요. 졸면 바로 꺼버립니다. 졸면 끈다. 알았지? 주은아 들었지? 졸면 끈다. 아주 그냥 직방자리에 앉아가지고 벌써부터 따뜻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졸면 끈다. 알았죠? 첫 번째 졸면 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하나는 중복조합 프린트가 나갈 거고, 하나는 이제 연습 문제 프린트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다 나갈 거야, 1교시 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다 나가면 사실 순열이라는 단어는 다 나가요. 그래서 오늘 순열이라는 단어는 다 나가면은 그때 연습 문제 프린트를 드릴 거고, 그 연습 문제 프린트도 당연히 풀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순열 문제는 좀 풀어 오세요. 언제까지 풀어 오시면 되냐면 다음 주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 다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내가 꼭 기필코 올려드릴 테니까 생각해주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확통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다 배울 거야. 이제 남은 거 다 배울 겁니다. 남은 거 싹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때 그 6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가지 배웠냐면은 3가지 배웠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3가지 배웠어. 그냥 일반적인 순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합 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탁에다가 배정하는 원순열까지 이렇게 3가지를 배웠다면, 이제 오늘 남은 건 남은 3개를 배워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안녕 수진이도 이거 숙제 내고 안 가져왔지? 다음 주까지 들고 와. 알았지? 그래서 중복 순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는 거,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남은 3가지를 배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복 순열이라는 게 뭔가 라는 거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냥 내가 너네에게 질문 하나만 던질 거야. 그러니까 질문만 던질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서 뒤지기 잘하고 싶어? 상황만 잘 이해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어떤 상황인가만 생각하시면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교재는 14쪽입니다. 교재 오늘 14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이 거기 페이지가 좀 깔끔하다. 그 위에는 좀 풀었어야 될 텐데. 현민이 깔끔하고, 수진이 14쪽. 수진이도 뭔가 좀 깔끔한데 풀어야 돼요. 알겠죠? 딱 교재를 먼저 푸세요. 물론 교재 기출문제들은 어려운데 기출문제도 아닌 거는 그래도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니? 근데 기출문제들은 옆에 다 이렇게 출처 밝혀놨으니까 그 출처 없는 게 교재 문제야. 알겠니? 기출문제는 아닌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접근해보세요. 수능 기출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알겠니? 그래서 그걸 접근할 수 있는 힘까지 지금 이 시기에 딱 길러놓잖아? 그럼 내가 얘기했지. 니네 3월 되면 수특 사오라고. 수능 특강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규현이도 사와. 수특. 왜 사와야 돼요? 라는 표정을 짓겠지만 니네 학교 수특에서 잘 내더라. 2학년인데도. 그러니까 수특 사와 너도. 알겠죠? 니네 학교는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 걸 좋아해. 니네 학교는. 뭐 정상적인 걸 좋아하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니네 학교는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좋아하니까 어쨌든 사오시면 되겠고, 3학년들은 당연히 수특은 교과서야. 수특은 교과서예요. 국어 영어도 교과서지만 확통까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통까지는 잘 나와. 수어 수투는 잘 안 나오는데 확통까지는 잘 나와. 그래서 확통까지는 좀 사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상황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중복순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얼핏 보면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랑 비슷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일반적인 순열이랑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진입장벽이 높진 않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봐봐. 중복순열은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아. 그냥 서로 다른 n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 n개가 있었어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 n개 중에서 나는 똑같이 뭐 할 거냐면 r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r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끼리 뭐 할 거냐면 내가 이렇게 몇 개를 뽑아놨지. 이렇게 일정 개수를 뽑아놨지. 그 일정 개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줄 서봐 이것까지 할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 앞으로 해가지고 배열까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써볼게요. 이렇게만 써면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후에 내 앞에서 줄 세우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렬로 쫙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일반적인 순열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1, 2, 3, 4,
5 요렇게 5개 숫자가 있는데 나는 요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3개를 이렇게 뽑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뽑아가지고 내 앞에서 줄 서봐 이것까지 해보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일반적인 순열이랑 같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앞에 뭐가 붙었냐면 중복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지. 그럼 뭔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뭔가 조금 다른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만 인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중복 순열은 정복됩니다. 됐나요?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은 순열을 생각해봐라. 일반적인 순열에서는요 같은 거를 여러 번 골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다 한 개씩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는 딱 한 개씩만 뽑아가지고 나는 1도 하나, 2도 하나, 3도 하나, 4도 하나, 5도 하나니까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뭐야? 111 이런 거를 인정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111 이런 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뭐 하나만 붙을 거냐면 알게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붙일 거냐면 이렇게 중복해서 선택한다라는 걸 붙일게요. 중복한다는 건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는 1이라는 친구를 나는 여기 한 자리에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줘도 되고 여기에도 줘도 돼요. 즉 나는 지금부터 111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딱 차이점은 하나야. 바로 뭐야? 이미 뽑았던 거를 또 뽑아도 돼. 이게 중복순열의 상황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거 여러 개 뽑아가지고 우리가 줄 세우는 거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과의 차이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순열과의 차이점만 딱 잡고 있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상황만 잘 이해됐죠? 지금 상황 이해됐지? 자,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을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같은 걸 뽑아도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순열은 똑같잖아. 서로 다른 n개를 배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원탁에다 배정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생겨가지고 다르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괜찮니? 괜찮아요 다? 됐어? 현민이? 됐어? 주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까 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기호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 기호 어차피 알려줘봤자 아무도 못 써요. 나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기호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은데 왜 기호를 알려는 주냐면 여러분들 학교 내신을 생각하면은 1번 학교 내신의 1번은 단순하게 기호 줘놓고 기호 계산해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호를 좀 알려는 드릴 테니까 그 기호를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중복 조합을 제외하고 내가 2교시 때 얘기하는 중복 조합을 제외하고는 그냥 어떻게 계산한다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경우의 수 실생활에서 구할 때 그거 기호 쓰려고 하면은요 되게 헷갈릴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학창시절에 다 그거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야. 알겠죠? 나도 니네 때 이거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기호 쓰는 게 다 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호를 쓰면은 오히려 헷갈려. 왜? 앞에 뒤에 놔야 되는 게 뭔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게 엄청 헷갈리는 그 순간부터 경우의 수 이상한 거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호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퓨어하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 확통은요. 알겠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자면 처음에 확통은 뭐랑 뭐만 잘하면 된다고. 내가 딱 2개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 뭐랑 뭐. 더하기 또 곱하기 이 2개만 잘하시면 돼요. 기호나 이런 것들은요. C 계산할 때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기호를 쓰면은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너네한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기호를 쓰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별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선택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갖다 쓰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라고 보게 된다면 잘 생각해봐. 자, 나는 여기는 5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할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5개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정을 할 건데 그럼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만 생각을 해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 자리에 오게 되는 가지수를 생각하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개. 두 번째도 몇 가지예요? 이제 중복을 허용하니까 5개. 즉 1을 뽑았다고 해가지고 여기 1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1이 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5개. 여기도 몇 개예요? 그러니까 5개. 결국 뭐야? 5, 5인데 이거 다 같이 뽑았어요? 따로 뽑았어요? 같이 뽑았잖아. 그러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뭐야? 서로 다른 n개에 대한 거듭제곱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기호를 계산하면 앞에 게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기준점이고요. 뒤에 거는 선택한 개수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거 얘가 밑으로 깔리고 그리고 뒤에 게 얘가 거듭제곱으로 간다. 그래서 n의 r제곱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즉 이것만 계산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보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지는 말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나 너네에게 대표 유형 4, 5, 6 풀어줄 때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드는 짓거리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도 안 할 거야. 다시 한 번요. 니네도 하지 마.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거 몰라도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 EX나 같이 한번 풀어보죠. 4파이3입니다. 그럼 4파이3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얘 3의 4제곱입니까? 아니면 4의 세제곱입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앞에 거의 거듭제곱이라고 했어? 아니면 뒤에 거의 거듭제곱이라고 그랬어? 앞에 거에 대한 거듭제곱이죠? 그러니까 4파이3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앞에 거 4의 거듭제곱은 3이니까 그래서 4의 3제곱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 정답 몇 가지가 나오게 돼요? 4의 세제곱 몇 가지? 64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보기 한번 해보세요. 2파이 5 30초 줄게. 해봐. 시작. 30초 드릴게요. 2파이 5 계산해보세요. 다 했죠? 다 했지? 뭐야 아직 연필이 좀 끄적끄적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2파이 5 계산해보세요. 2파이 5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째려보세요.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규현이 이거 해봤어 이거? 왜 깨끗해? 아 했구나. 야 다 같이 해봐. 얘 2의 5제곱 아니면 5의 제곱 계산하면 32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의 5제곱 계산하면 32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로 넘겨서 대표형 4번에 이제 중복순열을 하나하나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5쪽에 중복순열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계산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냐면 얘네들은요. 누가 어떻게 뭘 선택하는가만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1번, 2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이해하면 끝나. 알겠지? 중복순열 절대 어려운 친구 아니야. 절대 어려운 친구 아니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몇 개의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몇 개의 학급에 배정해달래? 3개. 야, 그럼 봐봐. 나한테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야.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 그 다음에 E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나는 몇 개의 학급에다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여기는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얘네들한테 배정을 해주라는 거야. 그때 내가 너네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봐. 그때 내가 너네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여기선 누가 뭐를 선택하느냐 이거 하나만 떠올리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학생이 반을 골라요? 아니면 반이 학생을 골라요? 너네 생각해봐. 야, 니네 선택 과목 니네가 골랐어? 아니면 선택 과목이 너네를 골라줬어? 야, 생각해봐. 선택 과목이 니들이 골라줬어요? 아니면은 니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해줬어요? 뭐 강제로 당한 너 빼고 너는 확통 강제로 당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3학년들은 야 선택 과목 니들이 골랐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선택 과목이 어떻게 보면 반이죠. 그럼 반을 너네가 골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반이 니네를 고르진 않았다고요. 일반이란 친구가 나 수진이 마음에 들어 너 일로 와 이러지 않았다고. 반이라는 친구가. 알겠니? 2반이란 친구가 너 마음에 든다고 너를 데려오지 않는다고. 네가 2반이 마음에 들면 가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누구한테 있냐면 학생한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얘가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지수는 당연히 누구냐면 A, B, C, D, E가 각각 그러면은요 몇 개씩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한 몇 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어요? 3개 중에 하나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러니까 3가지가 될 거고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반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같은 거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소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된다니까 A가 선택한 것이 B에게 큰 영향을 준다 아니면 영향을 주진 않는다? 뭐 어느 정도 주겠지. 얘가 만약에 얘랑 맞짱을 크게 땄다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크게 싸웠다면은요. 저 얘랑 같은 반 내기 싫어요. 이런 거는 하겠지만 맞나요? 어쨌든 궁극적인 선택 가지수에서는 큰 영향을 주진 않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C도 몇 가지? 3가지. D도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E도 그래서 몇 가지가 되니까요? 3가지가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각각이 다 3가지씩 나와요. 그때 여기에서 얘네들은요, 다 같이 뽑는다고 따로 뽑는다고? 같이 뽑죠. 그러니까 같이 뽑으니까 얘네 다 곱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까? 그래서 다 같이 뽑으니까 곱해 더해? 곱하면 되죠? 곱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3의 5제곱이죠? 그래서 3의 5제곱 계산하면 정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가지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정답. 그래서 243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243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의 기준은 기호를 열심히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뭘 뽑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누가 뭐를 선택하냐만 이해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2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몇 명의 후보가 일단 출마했는데요. 선거인데 2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라고 치고 몇 명의 선거인이 주어져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이제 몇 명의 선거인이 주어져 있어요? 3명. 그러니까 여기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선거인단이 나는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야, 기명 뭐야? 기명 어떻게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기명과 기명의 차이점 알죠? 자, 기명을 택하는 나라 하나 있잖아. 어디야? 야, 기명 어떻게 뽑는 거야? 야, 우리 이제 곧 성인이다. 이 정도는 알자. 인간적으로. 야, 기명 어떻게 뽑는 거야, 기명? 너네 이거 모르면 나 국어쌤한테 일러. 기명이라는 단어 모른다고 국어쌤한테 일른다. 기명은요, 본인의 이름을 밝혀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기명이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무기명이 본인의 이름을 안 밝히는 거죠. 그럼 기명으로 투표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게? 거기 바로 위에요. 우리 이제 평양 가면은 기명으로 투표합니다. 왜? 너네 투표하잖아. 투표 용지를 열어서 그 간부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한없이 반대를 찍어 놓는다? 조용히 끌려가서 이제 당하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거긴 인권이 없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긴 인권이라는 거를 밥 말아먹었죠. 자, 글쎄 어쨌든 기명으로 투표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의 신분을 밝혀서 투표하는 걸 기명이라 그래. 알겠냐? 인간적으로 이건 알자. 우리 이거 생활 상식이다. 알겠지, 연민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알고 있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귀찮아서 뻥치고 있네. 야, 주은이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어야지. 그쵸? 어떻게든 국어쌤한테 일름 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일러도 돼? 어차피 타격이 없어? 아쉽네요. 타격이 좀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올해 나의 목표는 제 약점을 어떻게든 하나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쌤 하는 거를 내가 보는 게 올해 나의 목표입니다. 너가 바락바락 하는 걸 한번 봐야겠어, 이번에. 얘는 의외로 바락바락을 잘해. 얘는 의외로 바락바락 잘하는데 너는 약간 약점이 없는 척처럼 보여가지고 약간 약점을 찾아야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잘 봐. 그러면 이제부터 니들이 생각할 거 딱 하나야. 누가 뭘 선택합니까? 그치, 선거인단이 후보를 선택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결정권은 다 선거인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은 다 선거인단으로 잡아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스몰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2가지. 스몰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요? 2가지. 스몰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기 때문에 2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각각이 다 2가지씩 나오죠. 얘네 셋을 다 곱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까? 그래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답.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8.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정답은 8이야. 야, 그럼 봐봐. 이거를 너네가 왜 그럼 내가 기호를 안 썼는지를 현재 보여줄게. 그럼 솔직히 이거를 보고 너네가 기호를 보면은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1번의 기호는 3H5에 3H란다. 3파이5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세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세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5개를 중복해서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너네가 이거를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이거 보고 이게 바로 떠오르진 않죠. 물론 이거 보고 바로 떠오르면 이렇게 기호 써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저렇게 바로 기호가 떠오르진 않는단 말이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호 안 쓰는 게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기호를 내가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호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밑에 있는 문제들부터 좀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4-1번부터 쭉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포인트는 이거야. 누가 뭘 선택하느냐 그것만 잘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이 대표형 4번은 계산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요 되게 오랜만에 1학년이란다. 미안하다. 너네를 강제로 내가 2살을 깎아먹었다. 미안하다. 2살을 강제로 깎아먹었네. 좋아? 맞아. 나 최근에 들었던 동안썰 하나 얘기해줄까? 동안썰 있어요. 동안썰 하나 얘기해줄까? 아니 나 저번주 금요일인가? 저번주 목요일인가? 우리 학원 방학했잖아요. 다른 학원에 일 터져가지고 다른 학원 가 있었단 말이야 잠깐.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걸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뭐 좀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어떤 애가 갑자기 나보고 야 이러는 거야. 이제 1학년 되는 애야. 고1 되는 애야. 나한테 갑자기 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분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학생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내 나이 이거. 근데 나를 이걸로 취급했다는 거거든. 12살이나 후려쳤죠? 12살이나 후려치니까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디스카운트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앞으로 더 야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픽션인데요. 뭘 픽션이야. 이거 픽션 아니에요. 실화야. 심지어 이거를 얘기한 애가 남자애도 아니야. 여자애가 그랬어요. 뭐가 어두웠나? 뭘 어두웠나? 야 밝았어. 심지어 여자애가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다 얘기를 해주면은 다 니네처럼 똑같은 반응하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허구지? 이러면서 뭐라 하길래 다 이따더라 그랬어요. 너도 표정으로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어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실화야. 감동 실화죠.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이제 3학년 되는 우리 이제 내년이면 성인 되는 여기 있는 누나들은 되게 오랜만에 만날 거예요. 그쵸? 우리 누나들은 이거 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규현이는요? 이거 바로 직전 했지? 언제요? 네 직전 기말고사 때요. 이거 해줬죠? 자연수 판정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건 뭐냐면 잘 봐. 일단은 얘네 둘 먼저 풀어드릴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 여기 있는 요 체크랑은 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먼저 좀 풀어드릴 거고 얘네들은 그래도 좀 많이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약간 좀 그래도 보면은 이해는 돼. 여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알겠니? 여기까지 했냐? 근데 여기 있는 체크라는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연수를 만들어 보세요라는 문제들은요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도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중복 순열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할 때도 당연히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은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일단 한 번에 싹 개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붙일게.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정리하진 않아요. 오늘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수능 특강 나오면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는 마지막은 6의 배수까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6의 배수 판단하는 것까지는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근데 6의 배수는요 수능 특강에는 잘 나오는데 수능 완성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나오니까 됐냐? 여기까지 했냐? 수특이라도 하더라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일단은 지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우리는 5개의 숫자 0, 1, 2, 3, 4 이거를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뭘 허용한다 그랬습니까? 일단 첫 번째 얘 뭘 허용하는 중? 중복 허용했습니다. 중복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같은 거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같은 것을 여러 번 뽑아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건 대놓고 뭘 찾으라 그랬냐면은 그래 그럼 나 지금부터 4자리 자연수를 한번 찾아볼게. 이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4자리 자연수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4자리 자연수 얘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니까 자릿수 일단 몇 개를 딱 깔아주고 가면은 시작이야. 자릿수 일단 몇 개를 딱 깔아줘. 자릿수 몇 개 깔아줘 일단은? 4개 이렇게 깔아주고 가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자리에다가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맨 앞에 들어오는 거 몇 가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왜 4가지야?
그치. 여기 0 들어오면은 세 자리 자연수 되죠.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낭패만 안 보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0은 항상 조심해야 돼. 0은 여기 맨 앞에 절대 못 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요. 여기에 낚였던데 너넨 안 낚이네요. 오,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잘 배웠어요. 근데 저쪽도 같은 사람한테 배웠는데 저쪽은 낚이던데. 자, 심지어 이걸 낚인 애가 있어요. 낚였어요. 걔는 낚였어요.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라고 4가지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4가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4가지. 나머지들은요. 자리수 제한이 있다 없다? 어쩜 자리수에 영향 안 주죠? 맨 끝에 0이 있든 여기 0이 있든 여기에 0이 있든 어차피 이제 자리수에 영향 안 주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들은 다 0이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각각은 다 이제 몇 개씩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5개씩.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뭐 이상한 소리 드는 것 같은데 5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깔아준 다음에 얘네 다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같이. 그러니까 곱한다 더한다. 곱해. 그러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에다가 25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린 20에다가 25를 곱해서요. 정답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정답 얼마? 그치. 정답 그래서 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1번은 그래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는 2번 같은 문제가 있을 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2번 별표 한번 쳐보고 그러면 2번은 그럼 어떻게 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우리가 원하는 건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긴 만들겠는데 뭐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가 됩니까? 뭐보단 커야 돼? 그치. 3200보다는 커야 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줬습니다. 얘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이런 조건이 나왔으면은 너네가 어쨌든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안전할까요? 어떤 조건을 쓰면은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풀면? 이건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이렇게 떠오를 것 같은데 뭔가 안 떠오를 것 같으면요 그냥 그거를 질러봐. 그게 정답일 수 있어. 어떻게 할래? 규현이. 32를 미리 써놓은 32를 미리 이렇게 써놓고 간다? 주은이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 줬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풀래? 숫자 하나가 낮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도 되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하나하나 집어넣는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3200보다 크게 내가 알아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규현이가 얘기한 것도 맞는 거야. 3, 2 먼저 깔아놓고 3200보다 크게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놓고 가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번 문제를 풀 때 그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3200보다 크면 되죠. 그럼 우리는 3, 2, 땡땡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3, 2, 땡땡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그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3, 2, 땡, 땡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어차피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 다음에 3이 4로 와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뽑아도 되니까 3 다음에 3이 와도 되니까 3, 3, 땡땡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없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그러면 3 다음에 누구까지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3, 4, 땡땡 여기까지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로 시작하는 숫자들도 다 오케이가 되니까 4로 시작하는 애도 다 오케이가 되죠. 그러니까 4, 땡땡땡 이렇게 잡아줘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서 세 개는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세 개 몇 번 몇 번이기 때문에 몇 번이 그나마 되게 편안하게 판단이 가능해? 누군데? 자기 마라탕 먹는다고 약 올리는 거야? 자, 여기 세 개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판단이 가능한 게 누구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그나마 간단하게 판단이 가능한 거. 1, 2, 3? 들렸어요. 2번, 3번, 4번은 어차피 다 3200보다 커요. 맞아, 틀려요? 32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다 받아놨지. 2번, 3번, 4번은. 결국 뭐야? 얘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나머지 자리에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 3이면 어차피 3200보단 크잖아. 다시 한번 뭐야? 여기에는 5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먼저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애들 먼저 비교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부터 비교하면 첫 번째 건 그래서 각각이 몇 가지씩 나올 수 있냐면 5가지씩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곱하기 5 곱하기 5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3, 4 땡땡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각각 자릿수는 각각 몇 개씩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도 각각 몇 개씩 올 수 있기 때문에 5개씩 다 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5개씩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5개 다 와도 상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5개씩 집어넣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는 5 곱하기 5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래서 여기서 25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25개 여기는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125개가 나옵니다. 요렇게 2번, 3번, 4번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잡았으니까 이제 남은 거 나 몇 번이 남았는데 3, 2, 이거. 아니 이거 했으니까 몇 번 했어. 4, 3, 2 했으니까 1번 남았죠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했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건 뭐냐면 요런 거야. 자 그러면 얘도 3300 이거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해가지고 일단 5 줘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5 곱하기 5로 해서 때려놨는데 이랬더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생겨요. 바로 여기 양 빈칸에 뭐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3200보다 안 커져요. 여기에도 뭐 들어오고 0 여기에도 0 들어오는 건 3200보다 안 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더니 00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선생님 0 하나 있는 건 또 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되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조금 그럼 이 00을 어떻게 없앨까?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0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되면 00을 어차피 여기서 포함을 하겠다는 거지. 맞나요? 그럼 00이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잖아. 그 한 가지만 어떻게 해버리면은 얘는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빼면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에서 1 빼준 얘는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24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나왔던 이제 마지막이다. 여기 있었던 24, 여기 있었던 25, 여기는 25, 그 다음에 여기는 125. 얘네 4가지 경우의 수는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개는 다 더한다, 곱한다? 더하는 거지. 왜? 어차피 얘네들은요 절대 같이 일어납니까? 같이 못 일어납니까? 얘들은 절대 같이 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같이 선택할 수가 없는 친구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애초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친구들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다 뭐 하면 되냐면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4, 25, 25, 125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4, 그 다음에 여기는 25, 25, 그 다음에 125를 더하게 되면 정답. 그 정답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계산하면 정답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그래서 정답이 200 아니야. 199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199개다. 즉 여기는 1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뭐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판단하는 게 2번 문제는 훨씬 더 편해요. 알겠니? 물론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여사건으로 풀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을 겁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뭐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30으로 시작하는 거, 31로 시작하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그거 따져가지고 전체에서 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거 4개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고르시면 돼.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풀면 돼요. 얘네들과 큰 연관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체크 여기에 하나하나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 번 더 잡아놓고 가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강좌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은요. 기억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홀수와 짝수 5의 배수입니다. 얘들 판단하는 거 다 똑같이. 자, 기억해봐라. 얘 뭐의 자리만 판단하면 끝나요? 그치. 역시 최근에 배웠다고 가장 따끈따끈해가지고 그냥. 자, 여기 홀수와 짝수 5의 배수는요. 결국 홀수라는 건 얘가 끝자리가 1, 3, 5, 7, 9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짝수라는 건 다 뭐의 배수라는 소리니까. 짝수는 다 뭐의 배수? 2의 배수죠. 그럼 2의 배수들은요. 끝자리가 다 몇몇몇몇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 4, 8. 또 0. 마지막 하나 더. 2, 4, 8, 0 말고 하나 또 있잖아. 2, 3, 1? 그래. 2, 4, 6, 8, 1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 4, 6, 8, 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5의 배수도 한 번 읊어보면 돼. 그럼 5일은 5, 2, 5, 3, 5, 4. 잘 봐. 그럼 끝에 자리가 계속 몇과 몇만 반복하고 있어요? 5랑 0으로만 반복하고 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셋은 판단 근거가 1의 자리, 즉 맨 끝에 있는 숫자 하나만 판단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1의 자리 숫자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의 자리 수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고 보게 된다면 쉬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1의 자리 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그 1의 자리 수가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뭐로 끝날 수도 있냐면 얘 1의 자리 수가 홀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홀수로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얘가 현재 그럼 1, 3, 5, 7, 9 요렇게 끝나는 것 이게 첫 번째 홀수로 끝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얘가 뭐로 끝날 수도 있냐면 얘가 이렇게 짝수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짝수 우리는 2, 4, 6, 8, 그 다음에 0까지 이렇게 5가지로 끝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1의 자리 숫자가 5랑 0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경우입니다. 얘 끝에 자리가 홀수로 끝나게 되면은 이 숫자는 무조건 우리가 뭐로 판정한다 그랬습니까? 방금? 끝에 자리가 홀수로 끝나. 그럼 우리는 이 숫자들을 다 뭐라고 판정한다 그랬어? 홀수로 끝나면? 홀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말 좀 해. 말 좀 해. 나 혼자 수업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홀수로 끝나면 얘가 그래서 홀수 이렇게 되는 거고 짝수로 끝나면 즉 2의 배수들이죠. 그래서 우리 짝수로 끝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5랑 0 두 개로만 끝나고 있으면 얘가 결국 뭐의 배수가 되냐면은요.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홀수와 짝수와 5의 배수는 이렇게 1의 자리수 하나만 해가지고 판단합니다. 나머지들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의 배수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3의 배수는요. 나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3의 배수는 모든 자리의 숫자들을 다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의 배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요. 모든 자리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리의 숫자. 이게 다 중요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모든 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할 건 바로 뭐냐면 이 3의 배수는 결국 이 모든 자리의 숫자에 결국 뭐를 구할 거냐면 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 내가 어떤 세 자리 자연수면은 3개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걔들 다 더하란 소리고 5개 숫자가 있었으면은요. 5자리 수가 나왔으면은 그 5개 숫자를 다 더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런 식으로 모든 자리의 숫자들을 다 1의 자리들의 숫자들을 다 더해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자리의 숫자들의 합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했을 때 그 숫자의 합이 결국 뭐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오케이냐면 마찬가지 3의 배수는 똑같이 얘가 3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은 그걸 우리는 다 3의 배수라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보자면 어떤 거를 좀 보게 될 거냐면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봐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243 가장 대표적인 3의 배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3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243이 왜 3의 배수입니까? 라고 판단을 해보라고 한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2랑 4랑 3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그냥 뭐 하라는 소리냐면 다 각자리 숫자들 다 더해보라는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더하기 4 더하기 3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9 나오잖아. 그럼 9는 뭐의 배수라는 게 판정이 돼요? 3의 배수라는 게 판정이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각자리의 숫자를 더했더니 9, 3의 배수가 판정이 됐기 때문에 243은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모든 3의 배수들은 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의 배수는 그냥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한 게 3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마지막은 4의 배수거든요. 그럼 4의 배수는 뭐랑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4의 배수는 모든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4의 배수는 두 개의 숫자만 파악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4의 배수는 두 개의 숫자만 보면 돼.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끝에 두 개. 바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의 배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0의 자리수가 있을 건데 그때 여기는 10의 자리수와 여기는 1의 자리수 얘네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숫자가 몇 자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앞에 있는 숫자는 다 버려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앞에 있는 숫자는 다 버려. 없다고 취급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없다고 취급해.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 둘, 즉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만 비교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의 자리 숫자와 우린 여기 있는 1의 자리 숫자만 비교를 해보는데 얘네들을 뭐 더하고 빼고 막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할 거냐면 얘네 묶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만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 몇 자리 자연수로 새롭게 태어나요? 얘 두 자리 자연수로 새롭게 태어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두 자리 자연수로 태어나지 이때 새로 태어난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두 자리 자연수가 결국 5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은 얘는 무조건 다 4의 배수냐면은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두 자리 자연수가 다 4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친구가 니네 작년 2024년 이거 대놓고 4의 배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년 찬란했던 2학년 1학년식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2024 얘 대놓고 4의 배수인데 그럼 이거 4의 배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여기라고. 얘네들을 묶어보라고. 그냥 두 자리 자연수를 새로 만들어봐. 얼마예요? 이거 2024에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만 묶어서 새로 만들었어. 얘 두 자리 자연수 얼마야? 24죠. 24는 대놓고 4의 배수야 4의 배수가 아니야? 4의 배수잖아. 그래서 얘가 4의 배수란 소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얘기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잘 나와 시험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적어놓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확률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계속 재탕에서 우려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재탕에서 우려먹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함수의 개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도 좀 약간 재밌는 거 하나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쉬워요. 되게 쉬우니까 가볍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쉬워요. 안 어려워. 자, 우리 중복순열이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결국은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는 무조건 함수의 뜻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함수의 뜻을 가지고 결국 화살표를 어떻게 쏠 것이냐. 그럼 화살표를 쏘는 애가 있고 화살표를 받는 애가 있을 거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해서 앞에 뒤에만 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복순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중복순열은요. 기호를 쓰지 않고 여러분한테 그냥 상황으로 이해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요.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집합과 함수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가볍게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물론 되게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함수 뜻 물어보면 다 기억하고 있긴 하더라. 그래서 그거부터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보고 넘어갈게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자, 1번 동그라미 뭐냐면 우리 지금부터 뭐 찾아달래요? 1번은? 뭐 찾아달래? 1번은? X에서 Y로의 함수. 그치. X에서 Y로의 동그라미 우리는 함수. 자, 그럼 우리 함수만 일단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려서 보겠습니다. 나한테 현재 여기 있는 X에는 원소 A, B, C가 있었고 여기 있는 Y에는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원소가 4개 그래서 우린 여기는 1, 2, 3, 4가 있었고 나는 X에서 Y로 나는 지금부터 화살표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F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원하는 건 여기 있는 F인데 이 F가 나는 대놓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냐면은 첫 번째 조건 얘가 대놓고 너 함수입니다. 이거를 현재 우리가 판단해 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함수인 거를 판단해 보고 싶거든요. 그럼 함수인 거를 판단해 보려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잘 봐. 그럼 함수죠. 그럼 함수면 일단은 누가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누가 선택을 합니까? 그거 먼저 판단을 해보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단 첫 번째 함수죠. 그럼 누가 누구를 일단 선택합니까? x가 y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y가 x를 선택합니까? 그거 먼저 질문하자면 x가 y를 선택하니 아니면 y가 x를 선택하니 지금 상황에서는요? x가 y 고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x가 y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 즉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결정권자는 일단 누구한테 있냐면 A, B, C 얘네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예요.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 함수의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함수의 뜻을 잡았을 때 함수는 A가 만약에 이거를 골랐다라고 칩시다. A가 1을 골랐다라고 칩시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1이 골랐다라고 쳤을 때 여기 있는 B가 1을 골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함수는 겹치는 걸 골라도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 문제 없다고. 1번에서는요. 다시 얘기하면 뭐야? 이미 선택한 거를 또 뽑아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함수는 선택한 걸 또 뽑을 수 있다. 다시 하면은 중복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중복을 인정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원래는 중복순열을 써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인데 중복순열까지 우리가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만 이해하면 돼. 그냥 겹치는 걸 뽑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치. B도 그래서 다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개를 다 고를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C도 다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 못 고르기 때문에 C도 다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C를 선택하는 것도 몇 가지가 될 것이고 네 가지가 될 거고 여기 잘 봐. 그럼 A가 선택하는 네 가지, B가 선택하는 네 가지 그리고 C가 선택하는 네 가지는 다 같이 뽑았습니까? 따로 뽑았습니까? 다 같이 뽑았지. 그러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곱해야 되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얘가 그래서 64가지. 그래서 1번 답은 64.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함수는 겹쳐도 된다. 이것만 일단은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는 겹쳐도 된다 그랬어. 그럼 이거 체크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똑같아요.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게 할 건데 이번에 무슨 함수를 구해야 달라는 게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치, 동그라미 1대1 함수. 자, 그럼 1대1 함수 마찬가지 개념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X라는 집합 그리고 여기에는 Y라는 집합도 있는데 여기에는 Y라는 집합에는 1, 2, 3, 4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화살표 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함수 만들어줄 건데 이번엔 얘가 무슨 함수가 되었다 그랬으면은 얘가 이번엔 1대1 함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대1 함수 만들 건데요. 자, 그럼 1대1 함수에서는요. 잘 생각해봐라. 만약에 얘가 A가 똑같이 1을 골랐다라고 칩시다. 그럼 A가 1을 골랐을 때 여기는 B가 1을 고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1대1 함수에서는 같은 거를 또 뽑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1대1 함수는 같은 걸 뽑아도 된다 안 된다? 되면은 함수였겠지? 1대1 함수는요 하나씩 대응한다는 소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뭐를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소리냐면은 중복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볼 건 여기는 A가 어차피 A는 이제 시작이니까 A는 어차피 여기 4개를 다 고를 수 있어서 A가 만약에 4개를 골랐다라고 치면 B가 고를 수 있는 건 A가 골랐던 1을 제외한 나머지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A가 골랐던 1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포함 제외. 얘 제외한 나머지들만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B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얘는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고 C는 그래서 몇 가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A, B가 고른 건 다 안 되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4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3가지, 그리고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2가지가 나왔을 때 얘네 셋을 같이 뽑으니까 따로 뽑으니까 같이 뽑으니까 얘네 곱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계산하면 정답 얼마?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순열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나 현재 중복 순열 개념 썼어?
안 썼지? 그냥 상황 보고 딱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 시험 문제 1번, 2번은 쉬우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가볍게 풀 수 있을 건데 문제는 3번이죠. 그래서 3번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힝 합니다. 힝 해요. 3번에 되게 마음을 안 들어 하거든. 봐봐, 주은이 벌써부터 표정 썩어가잖아. 3번 보자마자 벌써부터 표정 썩잖아요. 3번에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이해하면 쉬운데. 너네는 뭘 되게 혐오하냐면 밑줄 그어볼래? 이런 기호 되게 혐오하더라. 난 몰랐는데. FA, FB, FC를 보게 되면은 FA보다는 반드시 FB가 훨씬 더 크고 FB보다는 FC가 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시 하면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얘네가 뭘 선택을 하겠지. 1, 2, 3, 4 중에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1, 2, 3, 4 중에서 뭘 선택을 했을 때 걔네들의 크기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정해졌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아예 정해져 있다는 소리가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기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2, 3, 4 딱 뽑았다고 쳐요. 그럼 2, 3, 4 딱 뽑으면은요. 걔네들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줄 필요는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2, 3, 4 뽑잖아? 그럼 가장 작은 건 무조건 A야. 두 번째로 작은 게 무조건 B야. 세 번째로 가장 큰 게 C예요. 이런 식으로 자리가 알아서 정해져 있다고. 다시 한번 뭐야? 우리가 순서를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게 1번, 2번과의 차이점이에요. 1번, 2번은 우리가 자리 배정을 해준 거야. 이거 알게 모르게.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뽑아놓고 내가 지금부터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배정이 되지? 이런 걸 생각한 게 1번, 2번이라면 3번은 뽑기만 하면 돼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은 순서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 겹쳐요? 못 겹쳐요? 지금 보니까 얘네 같은 거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복은 인정했습니까? 중복을 인정하진 않았습니까? 않았어.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도 않고 중복도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순서 없는 그냥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순열이라 그래, 조합이라 그래.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걸 순열이라 그래, 조합이라 그래. 이걸 조합을 쓰죠.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C.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이거는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던 C.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3번은 조합을 가지고 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야. 1번, 2번 통해서 대충 눈치는 챘어. 누가 뭐를 선택하고 있는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는 당연히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뒤에 게 선택을 하는 개수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기준 후보가 되는 거고 앞에 거는. 그래서 앞에 거는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가 선택 개수가 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너네가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건 이거야.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는 Y의 원소들입니까? 아니면 X의 원소들이 되겠습니까?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는 Y입니까? X입니까? Y가 현재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선택 실제로 다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X의 원소의 개수만큼 3개만큼만 이렇게 선택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C3인데 그럼 4C3 계산하면 물론 이거 나중에 뭐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얘랑 조금 더 친해져 보자는 의미에서 그럼 얘 이제 P로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죠. 4P3으로. 그래서 여기는 4P3이 분자가 되었고 분모가 뒤에 거에 대한 3에 대한 뭐를 구해주는 거랑 같다라 그랬습니까? 100. 그쵸? 여기까지는 이제 3,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3, 100. 그럼 100은 결국은 3부터 어디까지만 싹 다 곱해주면 되냐면 1까지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4P3은 4부터 몇 개가 될 때까지만 곱해주기만 하면 돼. 3개가 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4, 3, 2 하는 순간 3, 2가 다 날아가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개수 나온다. 그래서 얘 개수 몇 개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까? 정답 개수 몇 개? 그래서 정답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6-3번까지는 쉽게 풀 거예요. 6-3번까지는 쉽게 풀 거고 6-4번이 조금 막힐 텐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그래서 6-4번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4번은 도전은 해봐. 도전은 해보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우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말했다. 6-4번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6-4번 못 푼다고 나 확동 못하나 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6-4번은요. 실제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4점짜리였고요. 수능에서 28번인가 그랬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차피 난이도가 있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각 넘어가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나 지금부터 너네에게 되게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비슷한 것들 투성이니까 하나하나 잡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쪽입니다. 지금 일단 시작은. 자, 글쎄 우리 여기 20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20쪽에 약간 좀 재밌는 거 하나만 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이름은 참 대놓고 드러나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래요. 그럼 너네 한번 예측해 볼래? 어떤 상태일 것 같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래. 어떤 상태 계산하라는 것 같아? 뭐 하라는 것 같아요? 야, 수학이랑 챌린지려면 이 용어를 한번 추측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뭘 구하라는 거야? 순열을 구하래. 그럼 순열을 구하려면 후보가 있어야 되겠지. 줄 세우기 위한 후보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후보 중에 같은 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이런 얘기야. 다시 뭐야?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잘 봐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게 볼게요. 진짜 예를 들어서 가볍게 볼게요. 실제 작년에 수능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 2점짜리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되게 따끈따끈한 기출인데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몇 초 안에 그냥 풀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줄 좀 세우고 싶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줄 좀 세우고 싶은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후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지금까지 봤던 거는요. 다시 하면 뭐냐면은 A, B, C. 어쨌든 다 달랐다라는 거는 일단 전제하에 깔고 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다른 것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줄 세우기를 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요렇게 대놓고 같은 게 여러 개씩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하는 게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하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알겠니?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할 거는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러면 용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런 친구인데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를 가지고 나는 일단은 얘네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은 얘네들을 딱 일렬로 쫙 깔아놓고 니들 내 앞에 줄 서봐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 앞에 줄 서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줄 서봐 하는 과정에서 요 A랑 A 사이에 얘가 껴있고 C가 껴있고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요?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뭐야? 뭐랑 확실히 좀 다르게 구별하셔야 되냐면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랑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이웃하는 건 얘들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되는 상태인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는 애들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얘들끼리 알아서 지그재그 해보셈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지그재그 해보셈 이거 하는 방법은 결국 뭐 해줄 수밖에 없냐면 이거 다 같은 걸로 처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른 걸로 처리하는 게 나아요? 같은 걸로 처리해버리면 지그재그가 안 되지. 오히려 뭐야? 다른 걸로 처리해야 지그재그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걸로 처리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른 걸로 처리하면 얘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 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른 걸로 처리해서 일반적인 순열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얘네들끼리 그냥 줄 세워버린다. 이게 일단 시작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줄 세우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냐면 분자, 분모로 나뉘었을 때 여기는 분자는 다 다른 거 취급을 했을 때 걔네들에는 줄 세우기입니다. 이게 전체 줄 세우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분자가 다른 걸로 취급을 한 다른 것으로 취급한 후에 줄 세우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취급한 후에 줄 세우기를 구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는 서로들 n개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n개를 다 다른 걸로 인정을 해서 얘들끼리 줄 세우는 거지. n개 자리에다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개를 n개 자리에 줄 세운다. 결국 얘가 그래서 몇 팩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는 다른 걸로 다 처리한 n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로 바로 연결해봐.
그럼 얘도 그러면은 분자는 일단은 몇 팩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다 다른 걸로 처리하지. 그럼 몇 개 그냥 줄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한 개야? 문자 몇 개 있어요? 이거 다 다른 걸로 처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있죠? 맞네, 여기까지는요? 7개 줄 세우기 하라고 몇 팩? 일단 분자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됐네,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다른 걸로 취급하는 후에 줄 세우기를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바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A는 A끼리 자리 바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야. B는 B끼리 자리 바꿔도 돼요. C는 C끼리 자리 바꿔도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자리 바꾸는 거는 사실상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다른 걸로 처리는 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 것뿐인 거고 남들이 봤을 때 그거는 다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냥 A끼리 자리 바꾸는 것 자체, B끼리 자리 바꾸는 것 자체, C끼리 자리 바꾸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그냥 같은 거잖아.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것 뿐인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똑같은 거 자리 바꾸면 계속 겹치는 게 나온다는 거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거는 겹치는 거. 다시 한 번 뭐야? 같은 문자끼리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겹치는 거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가 같은 문자끼리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끼리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분모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만약에 P개가 겹쳤으면 그 P개끼리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한 줄 세우기, Q개가 또 주어져 있으면 Q개에 대한 줄 세우기, R개가 주어져 있으면 R개에 대한 줄 세우기를 다 곱한 걸 다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어차피 얘네들은 다 같이 줄 세워지니까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같이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계속 줄 세우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각각 겹치는 애들끼리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다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봐봐. 그럼 일단 첫 번째 누가 겹쳤으니까 A 몇 개 겹쳤어요? 3개지. 그럼 3개끼리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3팩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B도 겹쳤습니까? 안 겹쳤습니까? 겹쳤지. B 겹치는 거 몇 팩? 2팩이죠. 그러니까 여기 B끼리 줄 세우는 경우의 수 2팩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C도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겹쳤지. 그럼 C 겹치는 경우의 수 몇 팩을? 2팩을 또 뭐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다 곱해준 걸 나눠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 수능 실제 23번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되게 쉽죠? 그래서 상황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상황 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 갖고 20분에 바로 이어서 대표 연결부터 들어가십니다. 쉬는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갈게요.